잘 들리세요? 예. 저는 이 에이프릴 3.0 프로젝트에 있어서 총괄 PM을 맡아서 전반적인 그림을 다 그리고 그리고 구현해 나가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뉴러닝 팀의 오은경 이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앞장 표지부터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요. 원더풀 전이라고 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에이프릴에 학생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학생들에게는 정말 좀 획기적이고 놀라운 변화로 또 즐거운 변화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고 현장에서는 좀 반가운 변화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기치를 삼은 것은 에이프릴 그동안 잘하고 계셨던 거의 가치를 어떻게 더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배경으로 해서 고객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어떤 개선 포인트를 잡아서 저희가 학습에 있어서의 러닝 밸류를 어떻게 높여가고 있고 또 편의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이제 대표님과 IT 본부장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반적으로 에이프릴을 그동안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성과를 더욱더 가속화할 수 있도록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스마트한 저희의 그 플랫폼상의 변화와 그다음에 학습에 있어서의 성장과 개선을 목표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면서 고객들이 현장에서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저희 쪽으로 여러 가지 목소리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태블릿이나 모바일에서 좀 됐으면 좋겠다. 게이트 사용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 하는 뭐 기기상의 어떤 문제점, 하드웨어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좀 내주셨고요. 또 학습 기간 일정이 너무 복잡하다, 프리뷰 리뷰 너무 헷갈린다, 이런 기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지나간 학습을 놓치고 못해서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불편사항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학습이 너무 온라인 학습 특히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 말하기나 라이팅을 기초 형성도 안 된 아이들한테 이렇게 통글쓰기 말하기를 내주는 거 너무 과하다, 이런 불편사항들도 많았어요. 또 라이팅 첨삭이 왜 이러냐, 문법 체크 틀린 거 또 있는데 왜 안 해주느냐, 왜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점수가 이렇게 깎였는지 선생님들이 코멘트를 안 해주느냐, 이런 불편사항들에 대한 접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적으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있어서 학부모들에게 통합적으로 어떤 아이에 대한 성장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좀 쥐어주면서 상담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도전은 아까 이제 IT 본부장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게이트 브라우저를 드디어 탈피를 해서 범용 브라우저를 통해서 러닝 포탈이라고 하는 통합 서비스를 통해서 전 모든 학습 요소들을 학습하고 내 일정과 과제 현황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닝도 마찬가지로 모든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기존보다 더 뭐라 그래야 될까, 학습도 편리하게 되고 쉬워진 모습으로 난이도를 조정을 해서 아이들의 학습 효과를 좀 더 향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2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좋은 책이 많이 있는데도 아이들이 읽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통합한 플랫폼을 통해서 더 좋은 책을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에 말씀해 주셨던 진보된 AI 러닝, 그 다음에 AR과 같은 어떤 테크놀로지적인 요소를 접목을 하되 아이들이 재미나게 부담스럽지 않게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랫폼적인 그 개선을 시도를 하였고요. 학습적인 내면적으로는
아까 이제 스피킹이나 라이팅에서의 어려움 이런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교재는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면 개선은 어렵다 하더라도 핵심 레벨에서는 그래도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스피킹과 라이팅의 기초 교재의 개정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블렌디드 러닝에도 연계를 해서 학습 효과를 충분히 올릴 수 있게끔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직의 변화가 있어서 전문화된 평가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팀에서의 어떤 획기적인 평가의 그런 혁신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평가 기간이라든지 방법상에 있어서 그 프로세스상의 많은 변화를 블렌디드 러닝에 그대로 녹여서 학습 가치를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이제 AI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이런 AI나 AR 요소를 접할 때 학습 과제가 늘어남으로 있어서 분명히 부담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텐데요. 아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 친근하게 받아들이면서도 하면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습의 그 요소들을 넣어서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학습 경험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셜 러닝을 도입을 해서 청남 4.0에 지금 소셜 러닝이 도입되어서 뭐 아이들끼리 피어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진보를 더해서 소셜 러닝을 좀 값어치 있게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저 대표님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그 청담 러닝의 그런 가치 중에 하나가 통합 로드맵을 통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쫙 이어지는 그런 학습 로드맵을 펼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통합 로드맵 기반으로 해서 언어 사고 예술이라고 하는 학습 방법론이 어떻게 모든 학습 요소들에 들어가 있고 그것들의 과제와 성취 현황이 나에게 어떻게 접목되어 있는가를 러닝 리포트를 통해서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좀 내적으로 좀 들어가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밸류 측면에 있어서 일단 저희가 블렌디드 러닝을 구현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사실 C러닝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C러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올 가을부터 에이프릴 팔레트 교재가 들어갔는데요. 에이프릴 팔레트 교재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이팅 스피킹이 약한 부분을 애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틀리에 교재에 수정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스킬을 부스팅하기 위한 교재 개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커리큘럼상에. 그리고 하이 레벨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초를 좀 닦고 올라온 아이들에게 주제에 좀 변화를 주어서 신규 트렌드에 맞는 주제를 도입해서 프로젝트를 좀 할 수 있도록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재 수정이나 프로젝트상의 주제 변경 이것만으로 좀 미흡하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블렌디드 러닝에 있어서는 온오프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폭 대폭의 어떤 컨텐츠적인 수정이 있습니다. 아이러닝 속에 그 주제나 컨텐츠에 녹아들어서 학습 효과를 블렌디드 러닝으로서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수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드 익스프레션 책은 이제 이미 시중에 나와서 좀 아이들이 좀 보고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생활 영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AI 러닝에 이어서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다음에 스프라웃 아틀리에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프라웃 레벨을 딱 올라왔을 때 시드 레벨에서 사실 아이들이 문장 쓰기조차 기초가 형성이 안 된 애들이 갑자기 글을 쓰게 되니까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교재를 이제 저희가 이제 개정을 하면서 라이팅을 이제 쓸 때도 글쓰기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스토리도 있고 패러그래프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접할 때 하나의 유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의 그 유형 내에서도 글의 구성 요소별로 단계 밟으면서 내용을 습득하고 마스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보시면 뭐 이렇게 스프라웃 1에 들어가서는 집중적으로는 스토리 라이팅을 배우는데 한 주 한 주 그 글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캐릭터에 대해서 배우고 한 주가 지나면 심화하고 반복해서 글의 구성 요소 비기닝, 미들, 엔드까지 다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가다 보면 한 달이 끝나고 나면 하나의 스토리를 마스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블렌디드 러닝 그 아이러닝에도 저희가 융합을 시켜서 주제라든지 글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익혀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스프라우트 2부터는 하나 스토리를 라이팅을 이제 스프라우트 1에서 배웠으면 이제 주별로 좀 바꿔가면서 한 번은 스토리 라이팅을 썼다가 그다음 패러그래프를 썼다가 이렇게 좀 더 심화해서 나가고 스프라우트 3가 돼서는 이제는 편지 쓰기보다는 이메일을 좀 주로 많이 쓰니까 아이들도 이번엔 또 좀 바꿔서 한 주는 스토리, 한 주는 패러그래프, 한 주는 이메일 이런 식으로 단계 이렇게 밟아 나갈 수 있도록 교재 자체에도 그 내용을 담고 블렌디드 러닝에도 그렇게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플링하고 주니어 마스터 레벨 같은 경우에는 CTP 수업을 함에 있어서 이제 좀 더 이제 SQL이 부스팅돼서 올라온 아이들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 지식을 익힐 수 있는 트렌디한 주제, 테크놀로지 주제를 가지고 접하고 그거를 CTP 앱을 가지고 프로젝트 수업을 해서 결과물을 소셜 러닝에 올리면 다 같이 공유하고 인터랙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C러닝이었고요. I러닝의 경우에는 저는 그 에이프릴이 다 좀 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그래도 저희 회사가 청담러닝이 지향하는 가장 좋은 시스템 중에 하나가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동안은 에이프릴에서 여러 가지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어려움이나 호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3.0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아이러닝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어려움이나 아이들의 페인 포인트들을 좀 완화를 시키면서 더욱더 좀 완벽한 시스템으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는 따라올 수 없는 그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평가까지 방법이나 또 프로세스나 다 많이 그 방점을 찍음으로써 기존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아이러닝 중에서도 이제 프리뷰는 사실은 뭐 보캐뷸러리나 센텐스의 기본기를 쌓는 파운데이션 학습이에요. 자, 이거 부분은 사실 내용상으로의 큰 변화는 없지만 어떤 디바이스를 가지고도 어디서든지 학습할 수 있게끔 저희가 편의성을 주면서 UI적으로도 PC에서 학습했던 경험이 태블릿이나 모바일에서 학습할 때에도 동떨어지지 않게끔 디자인적인 면으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의 그 경험을 심리스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고요. 또 아이러닝과 관련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현장에서 많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프리뷰의 경우에는 왜 월수금이나 화목 스케줄에 따라서 기간이 중구난방이잖아요. 어쩔 때는 하루 이틀 주고 짧게 주어지고 어쩔 때는 일주일 이상 길어지고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놓치고 못하고 가는 학습이 생기면 반점을 받는 거예요. 점수가 깎이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완화해서 학습 기간을 일주일 동안 충분히 물론 수업을 하기 전에 각오해야 되는 것은 권장사항이지만 놓치고 갔어도 다시 학습할 수 있고 그래도 점수에 있어서도 배려를 해서 깎이지 않도록 충분한 기간을 주고 좀 정책적으로도 규제적으로도 좀 저희 심플파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지 않게끔 하였고요. 그다음에 아이러닝 리뷰의 경우에는 좀 대폭적인 개선이 있습니다. 아까 뭐 여러 가지 뜨거운 반응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섀도잉과 스피킹하고 라이팅으로 대변되는 이 학습의 기본적인 어떤 개선의 흐름은 전반적으로는 ESL 학습 능결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섀도잉에서의 뭐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태스크의 과제 자체의 난이도를 학습 내용적으로나 방법적으로나 좀 조정을 많이 가했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변화를 개선을 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시면 섀도잉 같은 경우에 다 아이러닝 섀도잉 할 때 어떻게 공부하라고 하세요? 패러그래프 섀도잉? 저는 이제 자녀가 있지만
이거를 그 자막 없이 나오는 그 에커를 도저히 어른도 못할 것 같아요. 네이티브가 와서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갖다 놓고 읽으라고 그냥 해요. 그거 거기서 그렇게 좌절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아마 그렇게 지도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쉐도잉을 하긴 해야 돼요, 연습을. 그래서 저 이번에 바꿀 때에는 앞에서 문장 하나하나씩 지금 하나 건너뛰고 2개 정도 연습하고 3개 주어지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씩 문장을 자기가 연습하고 싶은 만큼 충분히 다 연습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를 할 때 책 읽지 않고 그냥 본문을 읽으면서 따라서 말할 수 있게 그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학습하도록 그렇게 바꿨어요. 대신 그렇게 했을 때에도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도전적인 애들이 있잖아요. 잘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자막 없이도 도전을 하면 보너스 점수를 주는 거죠. 이렇게 도전적인 요소들도 줘서 변경을 합니다.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스피킹 학습의 경우에는 뭐 이제 AI 러닝에서 하는 것이 컨버세이셔널 그런 학습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스프라웃 단계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하는 그 스피킹 학습은 약간 주제에 대한 말하기, 나의 관점 말하기 또는 스토리를 내가 크리에이션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말하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화의 학습하고는 약간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EX의 학습을 지향하는 저희가 갖추어야 되는 학습 요소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스피킹 학습을 할 때 어땠느냐 하면 시드 단계에서 문장 말하기, 뭐 픽처에 대해서 잠깐 말하고 뭐 그다음 대화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 정도 하다가 갑자기 그림 4개, 5개를 막 주어지고 나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얘기하라고 아이들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멘붕이 오거든요. 과제를 시키는 입장에서. 또 어떠냐면 레슨이 하나만 가지고 해야 되는 것도 어려운데 2개의 레슨을 믹스를 해가지고 더 어려운 키워드를 주어지면서 그 키워드가 꼭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말하기를 만들어서 녹음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는 바꿀 때 지금 이게 위에 있는 게 현실의 모습인 거고 앞으로 3.0에서는 그림을 주어주되 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단계를 밟아가면서 내가 말하기를 위한 기반을 좀 가이드를 받으면서 하게끔 하고 그거에 대한 내가 노트 테이킹과 또 키워드에 대해서 힌트를 얻어가면서 한 다음에 완성을 해서 마지막에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단계별로 바꾸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스프라웃 1 단계에서 그렇게 다 힌트도 주고 문장 구조도 두고 이렇게 했다가 높아지는 단계가 됐을 때에는 또 이게 너무 힌트가 많아지면 애들이 실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레벨별로는 난이도를 조정을 해서 스프라웃 1에서는 가이드 질문도 주고 힌트도 주고 이렇게 하다가 점차적으로 힌트를 줄여 나가면서 완성형 말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좀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라이팅에 있어서도 이 접근을 그대로 이어가서 아이들이 아까 이제 스프라웃 1에서는 중점적으로 스토리를 배울 수 있게 하고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서 점점 더 글쓰기 유형을 늘려나가게끔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유형에 있어서의 변화도 그렇지만 글쓰기 방법에 있어서도 지금은 통으로 글을 써야 되는데 아웃라인을 해야 되는 그거 자체도 이제 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이드 질문을 좀 주면서 그 스토리나 뭐 내가 써야 되는 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아웃라인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기반을 좀 쌓아주고 좀 저연령층의 아이들한테는 힌트를 하나씩 주어가면서 하나하나 단계를 따라가다 보면 통으로 글 쓰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웃라인 쓴 거를 지금은 불러와서 쓸 수가 없는데 원하는 학생들은 내가 쓴 아웃라인을 불러와서 그거를 편집을 해가지고 완성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쉬워진 교수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라이팅을 하고 나면 결과물로 이제 포트폴리오가 쌓이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포트폴리오 그 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보기도 되게 힘들고 치장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 쓴 글에 대해서 포장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하여서 자기 포트폴리오를 잘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방법적으로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아까 제가 전반적으로 온오프 그 블렌디드 러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폭의 대폭의 어떤 콘텐츠의 개선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라인 라이팅의 경우에는 또 스피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이제 콘텐츠를 접할 때 주제가 생소하거나 어렵거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완화할 수 있도록 스피킹의 경우에는 두 개를 믹스해서 했었던 좀 융합적인 것이 좋기도 하지만 애들한테 너무 어렵고 과제에 대한 부담을 너무 가중시키기 때문에 첫 번째 수업에 있었던 것들이 먼저 나가도록 해서 기간적으로 뒤에 나왔었던 것을 접하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말해야 되는 부담을 좀 줄여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에 포커스를 해서 말하기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을 쌓아주고 그 다음에 라이팅의 경우에도 라이팅은 좀 복합적인 생각하기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의 레슨만 이렇게 했을 때에는 토대 형성이 되지 않아서 두 개의 주제를 믹스를 하되 그러나 지금은 인스트럭션하고 주제 긴 주제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애들이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프롬프트는 단순하고 친숙한 걸로 제시를 해서 받아들이기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을 하나하나씩 주면서 단계적으로 글을 쓰게 하면서 라이팅의 어려움을 좀 풀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온라인 라이팅은 변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평가인데요. 청담 4.0에는 아까 이제 IT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AI G체크가 도입이 됐어요. 이제 에이프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더 낮고 아이들이 타이핑의 오류가 더 많아요. 그리고 타이핑 오류가 있는데 그거를 딱 지적을 해놓고 문법을 틀렸다고 해놓으면 사실 좀 화가 날 때가 많아요. 다른 것도 문법적인 부분이 많이 틀려 있는데 요거 몇 개 지적을 해놓고 타이핑 실수 같고 문법 지적이라고 하느냐 이런 저희 그 컴플레인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에이프릴 3.0을 하면서 라이팅에서는 스프라웃부터 전 레벨까지 위의 레벨까지 전부 다 AI G체크를 적용을 해서 문법을 자동 첨삭해 주는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제가 눌러볼게요. 청담에 적용된 거 동영상을 잠깐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이제 틀렸죠? 그러면 너 어디가 틀렸어? misused words야. 그렇게 해서 틀렸으면은 바꿀 수 있게 곧바로 교정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거를 적용을 합니다. 짤막하게 하게 돼 있는데요. 지루하실까봐 짧게 떠왔어요. 네.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고쳐질 수 있도록 문법을 교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S체크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 의견들이 많았고 제가 굉장히 많이 그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야 학부모님들로부터. 그리고 저도 이제 자녀를 보내는 입장으로 봤을 때 글을 되게 잘 쓴 것 같은 점수를 확 깎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애 입장에서도 다음에 내가 글을 쓸 때 영어 라이팅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어서 글을 교정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여러 이제 반대와 우려의 입장이 있었지만 이거는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해서 S체크에 있어서도 강사들이 너는 글의 구성 요소나 구조나 글의 맛, 서브스턴스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특별히 잘못되어서 이 글이 이 점수밖에 받지 못했어 라는 것을 하이라이트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들의 코멘트를 남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뀝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청담에서 하고 있는 예제인데요.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서 너는 어떻게 개선해야 돼 라고 코멘트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고객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내가 왜 이런 점수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평가에 있어서 그동안은 평가 기간이
짧게는 2주, 그리고 길게는 막 3주 이상도 딜레이 돼가지고 애들이 지나간 라이팅에 대해서 점수 어떻게 받았는지, 왜 이런 피드백을 받았는지 사실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돼요. 자기께 쌓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건데, 저희가 이제 워킹데이 기준으로 5일 이내로 확 축소를 해서 평가를 이번 주에 받은 거를 9주 안에 결과물을 받을 수 있도록 피드백을 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볼 수 있게끔 평가 기간 획기적으로 이렇게 단축을 했습니다. 파일럿 기간 중에는 저희가 적용을 하기 좀 어려운데요. 물론 지금은 청담 4.0에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치를 가지고 그랜드 오픈을 하는 3월 시점에는 평가 기간까지 축소를 해서 서비스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AR 러닝인데요. 이제 AR 러닝은 이제 앞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AR 요소를 접목을 해서 학습을 하는 건데, 이제 AR이라고 하면은 뭐 기술적인 부분들로 있고 뭐 늘어나는 학습량 이런 것 때문에 또 고민들도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AR 러닝을 할 때 고민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AR을 이용해서 재미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학습적인 가치가 그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아이들의 학습 패턴과 그다음에 수업과 그 아이러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의 틈새를 좀 뭔가를 좀 봤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도 제가 담아봐서 하나는 AR 러닝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에 하나 이름은 에이프릴 버프라고 해서 청담 4.0에 있는 버프 학습을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왔는데 조금 더 그 테크놀로지를 접목을 해서 좀 더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건 뭐냐면 애들이 공부를 아이러닝도 하고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주 가면 청크 퀴즈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면 먼슬리 퀴즈를 봐야 되고 중간 텀이 지나면 미드 텀 퀴즈를 봐야 테스트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학기가 완전히 다 끝나고 나면 어치먼트 테스트도 보게 되는데 애들은 사실 이거 퀴즈 대비하고 열심히 외워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매번 이런 퀴즈나 테스트에 응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AR 러닝을 할 때에는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습 요소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의 학습인 그 에이프릴 버프 같은 경우에는 보캡을 매일 제 접하는 매주의 보캡을 모아서 매주 한 번씩 과제를 수행을 하면 자기가 보캡을 이제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울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청크도 외우고 그 다음에 배웠던 주제문 패시지에 대해서도 좀 배운 다음에 다 외우고 나면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으로 복귀 카드를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폰에 카드가 어휘 카드가 다 쌓이면서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프릴 밈이라고 지금 저희가 이름을 같이 지었는데 요즘 아이들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매체 중에 하나가 유튜브잖아요. 그래서 유튜버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짤막한 동영상을 만드는 건데 그냥 만들면 재미가 없으니까 AR적인 요소를 넣어서 하되 학습적인 내용으로는 이것은 이제 정평을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실전 학습이에요. 그래서 정평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사실 실전 문제고 토플 주니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애들이 그거에 다 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전 문제를 주어줄 때 그것을 내가 소화해서 짤막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결과물을 만들면 그거를 이제 아이들 소셜 러닝에도 자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AR 러닝은 사실 파일럿 기간에는 오픈을 못하고 열심히 지금 기획하고 개발하고 있는 진행 중이라 3월에 오픈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에이프릴 버프 같은 경우에 이제 스프라웃 레벨의 하나 그 게임의 예시예요. 이제 아이들 이제 학습하느라 너무 이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좀 탈출하는 것을 컨셉으로 해서 게임을 잡았어요. 그래서 스테이지별로 첫 번째 단계는 어휘를 외우고 그 다음에는 청크를 외우고 마지막에는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도전 미션을 다 수행을 하고 나면 방을 탈출을 하게 되고 내가 획득한
그 복회 카드를 가지고 나중에 계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여기에서 게임에서 얻은 점수는 그대로 소셜 점수가 쌓여서 랭킹에 등극이 돼요. 그래서 애들이 좀 숙제도 많고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면서도 동기부여를 좀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에이프릴 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평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레벨별로 로우 레벨이냐 아니면 스프라웃 레벨이냐 세플링 주니어 마스터 레벨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의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연령층의 시드 같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림 보고 말하기를 이제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픽처 큐드 스피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AR을 해야 되니까 바닥을 이제 스캐닝을 하면 이벤트가 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택배가 선물 상자가 도착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꾸미고 싶은 갤러리를 하나 형성한다든지 아니면 그림 도구를 하나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형물을 선택을 해서 편집을 한 다음에 편집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내가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원하는 위치에다가 내 주변에다가 위치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벤트를 좀 더 풍성하게 해주는 뭐 하트라든지 뭐 이런 것도 발생을 시켜서 결과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소셜 러닝에 이 아웃풋을 올려서 다른 아이들도 볼 수 있게 하고 이제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시드 레벨의 경우이고 스프라웃의 경우에는 좀 미니 드라마 형식으로 해서 스토리를 좀 이어갈 수 있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하이 레벨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들은 이야기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뭐 영상 통화를 연출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짧지만 좀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서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의미가 있는 그렇게 학습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학습 중에서 마지막으로 소셜 러닝인데요. 그동안 했던 C카페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고요. 근데 그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건 이제 아이들이 그동안 했었던 CTP 결과물 뿐만이 아니라 AR에서 만들어 놓은 그 아웃풋까지도 같이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댓글이라든지 이모지라든지 이런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강사들도 들어와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내가 쉐어링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 아이들끼리 그 피드백을 주고받고 근데 그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좀 여러 가지 캐릭터적인 요소, 뭐 이모지들을 애들은 좋아하니까 활용해서 커멘트를 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 그 소셜 러닝 포인트가 올라가면 내 레벨 지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만 어떤 성과물이 있는 것도 아니라 소셜 러닝에 있어서도 내 어떤 그 레벨이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활용할 때 있어서 이제 그동안 이제 게이트를 사용하느라 이렇게 불편했던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편의성 측면에서 저희가 좀 고려해서 여러 가지 향상시킨 면들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러닝 포탈을 통해서 아이러닝과 그다음에 3월엔 모바일만 하다가 파일럿 때는 모바일만 하다가 3월에는 AI 러닝을 이제 러닝 포탈에서 PC에서도 할 수 있게 되는데 아이러닝과 더불어서 AI 러닝 또 이 라이브러리 소셜 러닝 모든 패키지를 전부 다 러닝 포탈 서비스를 통해서 올인원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숙제가 많아지고 또 숙제가 몇 개가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들 입장에서나 아이들 입장에서 금방 어떤 숙제가 몇 개 남아있는지 캐치할 수 있도록 위젯을 형성해서 이렇게 숙제가 몇 개 남아있으니까 해라 라는 알람 기능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토탈로 이용할 수 있게끔 했고요. 뭐 AR적인 요소나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 메인 그 디자인은 약간 페이퍼 크래프트 월드에서 이제 상상해서 이게 날아가는 그 형태로 디자인을 했는데 이게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요
자기 레벨에 따라서 이제 교재가 저희 참 예쁘잖아요. 갤러리에 있는 교재가 명화 같은 예쁜 그 그림들이 있는데 자기 레벨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그 교재들의 명화 갤러리를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근데 이게 얹혀놓으니까 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다양한 그 교재들의 모습도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러닝을 주로 러닝 포탈에서는 아이러닝을 많이 하는데 그동안은 클래스룸이 상당히 불편했어요. 지나간 학습은 볼 수 없거나 이제 학습이 진행되는 내역을 좀 보기가 힘들었었는데요. 이거를 날짜 캘린더 개념을 도입을 하고 그 레슨 플로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차례차례로 공부할 수 있게끔 편의성을 좀 높였어요. 그래서 내가 날짜 임박한 거를 중심으로 해서 과제를 띄워주고 요소별로 뭐는 했고 안 했다라는 현황을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UI적으로 구성을 했고요. 학습의 어떤 진행 상황이나 디테일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했고 또 저희 아까 스케줄 좀 단순화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단순화된 스케줄 규제나 이런 거 완화한 거에 따라서 캘린더에서 그 과제 현황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닝 리포트는 이제 저희가 통합 로드맵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 에이프릴의 방법론인 언어, 사고, 예술이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동안 보여주는 장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각 C러닝이나 I러닝이나 여러 가지 학습을 할 때마다 어떤 활동이 언어 활동에 관련되고 어떤 활동이 사고에 관련되고 어떤 것이 예술을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거에 관련이 되는지를 다 접목을 해주고 그러한 과제들을 얼마만큼 내가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쌓아오는데 노력을 다했나 그 달성 현황을 캐릭터의 어떤 성장 과정을 보여주면서 달성 현황을 좀 보여주는 걸 첫 번째 어떤 역량의 달성 현황으로 보여주고요. 그러면 언어, 사고, 예술의 어떤 그 로드맵 속에서 내가 어느 만큼 노력을 해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리고 각 이제 학습 섹션별로는 뭐 아이러닝이면 아이러닝, C러닝이면 C러닝 학습 요소들에 대한 누적 여태까지 얼마큼 공부를 해서 몇 점까지 받았고 얼마큼 더 노력하면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진행 현황을 쭉 누적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레이드를 보여주고 그 학습 요소별로도 어떤 것은 언어 사고에 활동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예술 활동인지를 딱 접목을 해서 보여주면 상담을 하실 때도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은 이건 어떻게 언어력이 뒷받침됩니다. 이거는 어떤 뭐 크리티컬 띵킹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렇게 상담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처음 시도고 아마 이 러닝 리포트는 계속 더 진화를 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드하고 스프라웃 같은 경우는 지금 C북을 CR1000에서 읽고 있고 더 이제 옥스포드의 다른 책을 읽고 싶으면 청담 이 라이브러리 이동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통합된 그 이 라이브러리 플랫폼으로 C북 읽었던 거 다 이관을 해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더 많아진 책을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도 좀 다양한 이렇게 좋은 책이 있는데 소개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 안타까웠는데요. 그럼 좀 많아진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에서 많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전 짧게 짚고 넘어가면 강사들도 이제 기존에 했던 강사 게이트를 더 이상 활용을 안 하고요. 티처 포탈을 통해서 통합 플랫폼으로 들어와서 스마트보드에 연계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미디어 카드를 활용해서 수업에다 바로 이제 연결해서 다채로운 그 영상 자료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프로젝트 앱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크로마키를 더 이상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폰으로 그 스티커나 이제 그 자기 초상권이 이제 나가는 걸 우려하는 어머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얼굴을 가리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는 얼굴을 가리되 테마가 있으니까 그 테마에 맞는 스티커를 가지고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또 다양한 테마에 맞는 꾸미기 기능을 연출을 해서 그거를 그대로 소셜 러닝에 연계해서 올리면 강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우수 과제다 이렇게 해서 찍어주고 아이들도 칭찬을 달고 이렇게 하고 연결을 하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전반적인 저희 런치 스케줄인데요. 노란색으로 연결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그랜드 오픈을 하는 영역이고 플랫폼별로 그리고 이제 겨울 학기에 4개 브랜치에서 저희가 파일럿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는 모바일까지 연동은 좀 힘들고 우선적으로는 PC 베이스로 해서 서비스를 런칭을 할 겁니다. AI 빼고요. AI는 파일럿 진행을 할 때는 모바일로 이제 런칭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PC에서 서비스되는 형태로 러닝 포탈하고 아이러닝까지는 런칭을 하고요. 그랜드 오픈을 하는 2020년 봄학기 때에는 전체 서비스를 다 이제 무사하게 다 런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는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좀 플랫폼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 그 플랫폼만이 아니라 아이러닝도 좀 애들한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고 좀 더 학습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